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는 홈팀의 스타들, 특히 주장 손흥민과 공격수 리차를리손의 활약이 빛난 하루였습니다. 4대1로 대승을 거두며 스퍼스는 최근의 나쁜 경기 흐름을 끊었습니다. 최근 상대 팀들은 손흥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모든 중앙 수비수를 앞으로 밀어내어 약 7명의 선수들이 손흥민을 에워싸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손흥민이 밀착 마크를 당함에 따라 토트넘의 다른 공격수들이 더 활약해야 했지만 존슨을 필두로 한 측면 공격수들이 대부분의 기회를 날려버렸고 이것이 최근 토트넘의 승리를 어렵게 한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안젤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6번째 경기에서 우리는 손흥민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차를리손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이동했고 손흥민은 측면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이 선택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보통 축구 경기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위치는 중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의 경우 한쪽이 막혀 있어서 선수가 앞뒤로 둘러싸일 걱정이 없지만 중앙 포지션에서는 선수가 전후좌우로 상대 선수들의 압박에 직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은 항상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데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유일하게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공을 지켜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중요한 포지션을 리차를리손에게 맡기고 손흥민을 상대적으로 덜 압박받는 측면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리차를리손은 미끼 역할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공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활동량과 수비 가담으로 전방과 후방을 폭넓게 움직이며 팀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중앙에서의 치밀한 수비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손흥민은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은 측면에서 양발 드리블을 선보였고 트리피어는 손흥민의 번개 같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큰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 오디네세에게 득점을 도왔고 1대1 상황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트리피어는 힘든 경기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도 같은 위치, 같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36분, 다시 측면에서 트리피어와 마주한 손흥민은 빠른 드리블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여 다시 트리피어를 무력화시켰고 이번에는 정확한 왼발 크로스가 리차를리손에게 도달했고 리차를리손은 공을 돌려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2골로 앞서며 실제로 경기를 통제하고 후반전에 세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전반 59분 페드로 포로의 정확한 패스가 리차를리손과 연결되었고 그는 발로 공을 차며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고 이는 그의 경기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팬들은 큰 클럽들 앞에서 밀리지 않았던 뉴캐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 82분 손흥민이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뉴캐슬의 골키퍼는 손흥민의 속도를 막지 못하고 결국 파울을 범했습니다. 심판은 토트넘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손흥민이 직접 이를 수행하여 팀의 네 번째 골과 자신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안젤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페널티킥은 골키퍼만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추격골을 허용한다면 경기가 급격히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옳습니다. 경기는 4대1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고 이번 시즌 이미 10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순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서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역대 선수 6명 중 1명이 되었으며 티에리 앙리, 에릭 칸토나, 사디오 마네, 세르히오 아게로, 프랭크 램파드와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6번째 경기에서 사용된 전술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의 밀착 마크에 직면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내놓은 지능적인 해결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토트넘의 주요 전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측면으로 이동하고 리차를리손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게 됩니다. 중앙의 빽빽한 수비를 억지로 뚫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번 전술은 뉴캐슬의 치밀한 수비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차를리손이 중앙에 위치했지만 실제로는 볼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 누구도 리차를리손의 볼 컨트롤이나 결정력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차를리손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많은 거리를 뛰는 선수로 활동량이 많고 체력이 강하며 볼이 없을 때 뉴캐슬의 후방 라인에 강한 압박을 가하며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리차를리송의 목표는 중앙의 상대 팀 수비수들의 주의를 끌어 그로 인해 손흥민에게 양옆에서 1대1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시즌 주전으로 뽑힌 트리피어는 완전히 손흥민에게 패하였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여 수비수들을 넘어서고 네카슬의 수비 수위를 뚫을 수 있는 정확한 패스를 왼쪽에서 던졌습니다. 요즘 토트넘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경기에서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메디슨과 다른 부상 선수들이 회복되면 토트넘과 손흥민은 리그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토트넘은 네카슬과의 경기에서 지체된 모습을 완전히 잊고 노팅엄 포레스트로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득점을 받는 팀 중 하나이며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을 고려하면 이 경기에서도 공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만 1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였으며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받는 믿을 수 없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어디까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모든 뉴스입니다.